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일 정부는 대화는커녕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문화나 관광을 통한 시민들 간의 교류까지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관계 역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일 종교계 인사들이 우리라도 나서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발족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는데요. 이날 사회를 맡은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몇 차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민족화해위원회가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군요. 네, 저희가 사실 이번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하셔서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 플랫폼에 일본과 한국에서 여러 종교인들 또 시민사회에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천주교 쪽에서도 한일 관계가 작년에 이제 굉장히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안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천주교 사이에서 어떤 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이제 정의평화협의회 쪽에서 저희가 이제 소통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많이 연대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남북 관계가 한일 관계랑 또 한미 관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다 이렇게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뉴스를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천주교에서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일본 천주교 쪽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그런 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한일 관계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교류가 줄면서 점점 감정의 골만 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신부님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런 뉴스가 많았죠.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이 더 겹치면서 이제 어떤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미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무역도 하고 이익을 서로 이렇게 챙기기도 했지만 한일 관계 안에서는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소위 말해서 참회가 없었던 화해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참회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한일의 역사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런 한일 사이의 어떤 역사 문제가 사실은 이 남북 문제 또 북미 문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겠지만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이 또 일본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극동에서 이제 우방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 이제 미국이 이제 평화협정을 서둘러서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회를 하지 않는 평화 이런 것들이 역사의 짐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도 이런 진정한 평화가 한일 관계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정말 진정한 화해에 대해서 고민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진정한 화해, 또 진정한 참회를 서로가 좀 역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겠죠. 네.
자, 이렇게 한일 간의 모든 그런 교류가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종교라도 네. 나서서 다리를 이어보자 하는 게 네. 바로 이 모임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난 2일 네. 한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대화 플랫폼을 발족을 했다고요? 네, 저희가 그런 이제 한일 화해 종교 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네, 시민사회와 함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취지는 아시다시피 2018년 이제 10월에 우리 한국 대법원에서 이제 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아베 정권이 보복 조치가 있고, 뭐 무역 갈등, 또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 문제, 막 이게 계속 겹치면서 이제 양국 관계가 굉장히 파국으로 치달았는데, 또 정부는 또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일 관계를 위해서 또 정의평화 문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연대했던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또 종단들이 이런 위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겠다. 네,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 플랫폼을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취지가 있었고 우리 참여자들은 우리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각 4명씩 이런 이제 모두 8명이 이제 공동 대표단을 구성을 했고요. 또 운영위원들이 이제 한일 각 13명씩 이렇게 참여하는 어떤 그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국 종교계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분들을 네. 보면은 한일 간의 또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이면서 또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종교의 영향력은 꽤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네. 일본 내에서 종교의 영향력, 물론 일본 내에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다 있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그 일본 내에서 종교가 뭐 비주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그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이 정의의 문제나 평화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군부 독재에 대한 그 민주화운동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 때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시민 또 종교사회가 도움을 크게 줬었고요. 그런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최근에 저희 천주교 쪽 사례를 보면 작년에도 우리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회장 이제 그 가스야 다이치라는 주교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작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또 카리로 때도 비슷한 담화를 내셨는데 이 분단과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책임이 일본의 침략에 있다. 또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그 어떤 반성의 말씀을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실 우익의 공격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양심적이고 또 용기 있는 발언을 하시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비록 일본 내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작다고 하더라도 네. 일본 내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네. 가장 평화를 사랑하고 가장 용기 네. 있는 분들이 종교인이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일본 시민들의 어떤 존경과 또 그 네. 기대를 받고 있는 게 또 종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이제 지지를 하시는 것이죠. 네. 네. 자, 이날 대화 플랫폼이 발족을 했는데 4가지 원칙을 또 공동으로 만들어서 천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도 소개를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한일의 아픈 과거사를 이제 기억하고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우리 한국전쟁 종전 또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서 또 일본의 평화헌법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어떤 비핵지대화를 추진하고 군축을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의 어떤 비전을 모색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거죠. 그래서 한일의 어떤 그 관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평화, 인권, 그 교육 이런 것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각자 나라가 각자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공동의 그런 평화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 양국의 정부가 좀 해줘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 종교계가 나서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일 그 대화 플랫폼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많이 할 텐데요. 뭐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재 직접 만나면 이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뭐 작은 이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가 청년들이 지금 최근에 저희가 시작한 것은 한국, 일본 청년들이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같이 이제 역사를 뭐 공부하고 이런 이제 역사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모임들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15 때도 예를 들면 이제 8.15가 갖는 의미가 양쪽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아마 역사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청년들이 공부한 내용이 분명히 좀 다를 텐데 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 또 여기에 종교인의 입장에서 또 중재가 가능하다는 것,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민족이나 뭐 어떤 국가의 어떤 이익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만남의 자리가 많아지고 또 확대가 된다면 점차 양국 국민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뭐 코로나19라는 어떤 위기가 이제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가 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 좁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서 보면 희생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가 배척하고 적대하고 이제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지금 여기는 풍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정말 이 정의를 위해서 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2일 일본 종교계 분들과 대화를 한 건데 그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은 좀 괜찮다고 하던가요? 뭐 일본도 사실은 그 어려워서요. 저희가 그 발족식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모여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일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각자 자리에서 화상으로 그 회의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관련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뭐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교체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잘 풀릴 수 있을까요? 네, 참, 네, 어려운 그 과제인데요. 우리가 뭐 잘 풀리기를 희망해야겠죠. 저희가 우리 힘만으로는 이제 풀 수 없는 이 복잡한 문제, 국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직 이제 이 한국 전쟁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이제 뭐 조금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남북 관계가 뭐 소위 말해서 도루묵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게 전쟁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더 좀 넓은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역사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한일 관계, 남북 관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부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